오늘은 작전 세력의 새로운 스킬, 거품 상장시켜서 공모가에 거품을 만드는 방법과 거기에 당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엔 삼성 계열에서 많이 그랬어요. 삼성생명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잠깐 오르다가, 보통은 잠깐 오릅니다. 그러다가 아주 긴 기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왜냐면 이거는 공모가에 거품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주식을 하고 한동안 몰랐던 일인데, 공모가 1만원이면 싸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이러면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곱해야 되느냐? 주식수가 문제죠. 주식수가 1만 원이라고 해도 주식수가 겁나 많으면 시가총액이 엄청 높거든요. 그럼 고평가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좀 주가총액이라고 좀 고쳐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딱 와닿죠. 주가총액. 그죠? 근데 시가총액을 모르시는 분은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주식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지뢰 밟기로 들어가신 것하고 똑같아요. 예. 몇몇 가지 예를, 제가 다 경고한 거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SK바이오팜도 지금 경고했을 때 지금 막 지금 진단키트 기업 달리는 댓글들처럼 보여드리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코오롱 티슈진이죠. 얘는 PBR이 50배로, 그러니까 PBR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아두세요. 코오롱은 적자인데다가 PBR이 50배였고, 그래서 거품 상장시킨 다음에 제대로 한번 올라보지도 못하고, 물론 이게 주봉이라서, 그래도 올랐죠. 처음엔 오릅니다. 일주일 정도 올라요. 일주일에 한 달 정도 오른다고요. 그 다음에 거래 정지됐습니다. 신화진처럼 거품 상장까지 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5만원대부터 경고했는데 15만원 결국 15만원 안 찍었구나. 13만원, 14만원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거래 정지됐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상장 폐지되겠죠. 똑같습니다. PBR 높고 적자 종목. 둘하고 똑같은 종목이 있다고 제가 근거드린 게 하나 있죠. 뭐죠?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 그죠? 2020년도에 상장시키고. 이것도 정부에서 엄청 바이오 사이언스도 문제고, 이거. 그래서 다행히 적자에서 소폭 흑자로 돌아서긴 했더군요. 근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PBR 높아가지고. SK바이오팜 그렇게 급락했어도 PBR이 15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예. PBR이 여러분 2, 3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5까지 떨어지면 10분의 1 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도 경고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잠깐 오르다가 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이것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카카오뱅크 PBR 5.98 지금 떨어져서 이렇지 초창기는 훨씬 높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좀 찾겠지만 여러분 PBR 6이 저평가 아니에요. 저평가 애들은 PBR 1 아래도 수두룩하고 요즘에. 그러니까 PBR 10 이상은 그냥 건들지 마세요. 주식 초보하시는 분들은 PBR 그거 알기 쉽거든요. 검색만 해도 나오잖아요. 요즘에 다음 같은 데다가. 그래서 PBR 10 이상 건들지 마세요. PBR 10짜리가 2배, 3배 올라서 PBR 30, 40이 되기도 해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PBR 2, 3까지 떨어진다니까요. 카카오페이는 미쳤지, 이거 PBR 진짜.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카카오 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주식놀이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삼성을 그렇게 욕하던 진보 사람들이 카카오 계열에서 아주 아주 진보는 아주 신났어 지금. 실적은 적자예요, 적자. 작년까지 적자라고. 이 카카오페이 이거 완전 이거 주식 놀이 아닙니까 이거. 76. 50 넘는 게 있었구나.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던 애요. 자본총계 꼴랑 뭐 몇천억이겠지, 그죠? 이것뿐이 안 되잖아. 자본총계가 1100억인데 시가총액이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나올까요? 시가총액은 16조 원. 그래도 올해는 2012억까지 올라가긴 했네요. 그죠? 2000억이라고 해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SD 바이오센서도 2021년에 상장했고요. 얘도 PBR은 좀 높습니다. PBR 7.5잖아요. 여러분이 보수적으로 하려면 5 이상 건들지 마세요. 오르더라도 오를 수 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신나게 중간에 올랐다가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신라진처럼.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 실적이 사실이면은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조금 의구심이 든다. 제가 CGN하고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CGN도 그렇게 갑자기 실적이 그렇게 갑자기 확 좋아질 수가 없다. 설비도 늘려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출액 대비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되네. 진짜로요. 거짓말이 아니고 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거 카뱅이랑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제 친구들한테 경고를 했었더니요. 오히려 카뱅인 같은 친구들의 일부가 댓글로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제 페북 친구 규영이 조규영한테 SK바이오는 그나마 정부에서 미니까 한번 오르다 떨어질 수 있지만은 카뱅은 별로 오르도 못하고 떨어질 거다.
제 기억으로 이때 어째 해가지고 또 지금 SD바이오 센서만 문 대통령 방문한 것처럼 또 정부에서 뭐가 있었어요.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좀 연관돼서 거품 상장시켜서 나중에 이거 더 떨어집니다. 중간에 반등하겠지만 나중에 더 떨어지고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경고를 드리고 한미약품, 영진약품, 뭐 티슈진, 메디톡스 이거 할 거 없이 지금 최근 한 3, 4년간만 해도 한 20종목이 넘지 않아요? 경고했다가 떨어진 종목이 20종목은 넘을 것 같은데 20종목이 뭐예요? 지난번에 한번 쫙 정리한 거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50개 정리되지 않았나요? 이런 마당에 정부에서는 이 작전 세력이 활개치는 것을 방치하다 못해 진보 정치인들이 연루된 정황이 제 눈에 자꾸 보이는 겁니다. 예, 그동안 제가 봐왔던 정치인들의 연루된 정황들이 쫙 있고 진보 정치인들이 상당히 불량하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불량합니다. 형 동생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랑 유시민이 이철이라는 그 사기꾼하고 친했듯이 물론 유시민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가서 축사해주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유시민이야 워낙 좀 그런 쪽에서 깨끗한 사람이라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소고기라도 얻어 먹었죠. 그죠? 소고기라도. 당신들이 삐끼질에 동참해서 신라젠이나 티슈진이나 뭐 SK 바이오팜이나 뭐 셀트리온이나 시젠이나 돈 다 날린 사람들은 애들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애들 돼지고기 사줄 돈도 없는데 당신들은 소고기라도 얻어 먹었겠지. 아무리 청렴하다고 해도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서민들의 고통은요 딴 나라 이야기고요. 여러분 제가 작전 세력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행보에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경고를 지난 15년간 해왔는데 주로 종목 게시판 팍스넷이나 옛날에 다음이나 그런 데 보면 제 글이 많이 남아있는데 얘네 솔로몬으로 활동했을 당시 LG카드 연한 간 것도 제가 봤고 플래닛 82 망한 것도 봤고 거기에 올라오는 주구절절한 그 비명 소리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구절절한 한강 간다는 소리 이런 종목들을 말이죠. 이렇게 문제 있는 종목들을 대통령 끌어다가 지금까지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 문제 있는 거 몰라요? 아고라 시절에 제가 그렇게 떠들고 대문짝만하게 여러 번 올라갔는데 뭘 몰라. 2018년도에 지금 정부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끌고 발표 안 하다가 지금 막판 되니까 발표하고 떨고 가라는 것 같은데 뭘 몰라요. 뭘 모르긴. 그래도 공모에 들어가서 뭐 몇 억 넣어서 몇 쪼가리 받은 다음에 따상을 하거나 시초가에 팔면은 뭐 10만원 20만원 나온다 하신 분 있는데 이게 늘 그런 게 아닙니다. 늘 그렇지가 않다. 그죠? 공모가보다 낮게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3개월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많고 지금처럼 화랑장에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별거 없잖아요. 얘네들 공모가보다 다 시초가 자체가 따상도 못하고 다 낮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 노래 계속 하다가 한번 이제 된통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얘네들은 주식수를 엄청 많게 해가지고 공모가 시가총액 주가총액 엄청 높게 잡아서 상장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공모만 성공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PBR이 13입니다. 너무 이거 고평가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볼 때는 실적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할 전 실적을 반영한 건지 모르겠는데 시가총액이 118조네. 와 처음 알았네. 118조. 개별 재무제표는 올해도 적자인데 LG에너지 솔루션. 얘도 뭐 중간에 반등하고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연결로는 PBR 14, 10 이상은 건들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당하시려면은 PER, PBR 요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 PER대로 움직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은 당연히 안 움직이지. 왜? 작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고 PBR 애들이 더 오르고. 근데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망하는 거지. 저 PBR 애들은 세력이 오히려 낮추거나 매집할 때도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 PBR을 모아가다 보면 대박 나는 경우가 꽤 많고 타율이 더 높다는 거죠. 고 PBR 했다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당연히 만들어내죠. 얘네들이. 삐끼질 해야 되잖아. 신라젠도 세력이 스케일풀 했죠. 그죠? 몇 번 이거. 주봉이라고 그러는데, 요샷이 아주 멋집니다. 삐끼질. 큰 것만 5번. 일봉으로 보면 한 10번 넘게 삐끼질 했겠네. 그죠? 그래서 개인은 테슬라나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을 중간에 타가지고, 1년에 500% 수익 내고, 자신이 버핏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 골로 가는 게, 이제, 개인의 운명과 정해진 수식이죠. 1년에 여러분, 버핏의 연평균 20% 초반대를 계속 내는 것은 진짜 힘들거든요. 저평가 투자는 버핏은 살아남고 개인들은 다 죽어가는 시장이 이 시장이 되겠습니다.